자, 그러면 x분의 fx가 돼야 되니까, 그죠? 요걸 x로 나눠줘요. 그럼 x로 나눠주면 요식은 x분의 fx가 되고, 요거 나눠주면 6이죠. 다음에 요것도 x분의 fx로 나눠주면은, 요게 x로 나눠주면 3x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x분의 f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 x분의 f의 값어치가 어떤 유한 확정값 알파가 돼요. 요 숫자란 얘기죠. 얘도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6x 빼먹었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알파에다가 여기 알파니까 3x 더하기 2알파가 돼요. 그죠? 맞죠? 거기에다가 얘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잖아. 그러면 요 최고차의 계수는 마이너스 6이고 요거의 최고차의 계수는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요 문제를 보면 이런 류의 극한의 문제에서는 요 앞에 이렇게 함수냐, 다항함수냐, 아니면은 뭐 연속함수냐, 미분 가능한 함수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함수 중에 여기 앞에 다항함수 있으면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이런 거죠? 다항함수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 버스 빨리 탔네. 다항함수면 1차, 2차, 3차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 이걸 보니까 무한대로 가면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만큼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요거 대신에 이게 값이 나오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면 차수가 같아야 돼, 그지? 이거 1차니까 얘가 1차의 가능성이 높겠죠? 얘를 뭐 값이 나오는 거니까 뭐 x든지 2x든지 놓고 집어넣어 처리해도 답은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은 똑같아요. 알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조심할 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앞에 함수라고 돼 있으면 이게 꼭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 끊어진 함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그나마 잘 계산되는 함수들 위주로 배워요. 근데 그러지 않은 함수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하고 지수로그 정도밖에 안 배우잖아. 그게 다루기 쉬운 함수들이야. 그거 말고 훨씬 더 복잡한 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걸 지칭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빨리 낼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게 48번이에요. 56번 해야죠. 자, 56번 합시다. 56번. 좀 전에 48번 한 건 이해됐나요? 56번 해봅시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를 집어보면은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어도 여기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2로 나가갈 적에 요걸 인수분해하면은 x-2분의 x인데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는 것이지 얘는 그냥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2죠. 그 다음에 f에 x-2 이렇게 생긴 녀석이 4예요. 그죠? 근데 얘는 2로 갈 때인데 여기는 4로 갈 때잖아요. 아니 0으로 갈 때죠. 가는 게 틀릴 때는 이걸 치환이라는 걸 해줍니다. 알았죠? 치환. 그래서 이 치환이라는 걸 이걸 이론적으로는 치환이에요. 치환이라는 걸 하는데 치환은 나중에 이과에 대해서 미적분 툴을 배울 때는 치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치환을 하는 이유는 모양이 다르거나 변형을 해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걸로 고쳐서 가겠다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0으로 가고 여긴 2로 가니까 0으로 가도록 바꾸려면은 요걸 넘긴 값이 x-2죠. x-2라는 것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t라고 하는 것은 0으로 다가가잖아요. 따라서 요 주어진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적에 얘가 t죠? 얘도 t입니다. t분의 ft가 되고 요 2는 여기다 곱해주면 8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8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치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풀이가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치환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모양이 되도록. 여기 이제 수학적인 틀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보고 2를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가고 F0으로 가는 거에다가 여기 2를 곱했으니까 얘가 1을 곱해주면 8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모습은 8로 간다는 거를 알려준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8로 가야죠. 그 답은 8이에요. 알았죠? 이것도 어느 정도 연습하면 원래는 이런 틀을 갖춰서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닌데 수학은 이렇게 규격에 맞춘 풀이를 수학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끼워 맞춰서보다는 그런 틀을 원하는데 이걸 할 줄 알고 이걸 할 줄 알면 좋은 거죠. 알죠? 근데 이것만 고집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나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요런 형은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하겠구나 아시면 됩니다. 요게 56번이에요. 요거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57번 가겠습니다. 57번. 오늘은 도형을 좀 할 건데 도형은 여러분의 지식을 좀 많이 묻습니다. 57번입니다. 비슷한 유형이죠? 57번. 자, 함수 fx에서 얘가 주어졌어요. 이걸 구하라. 이거 마찬가지로 치환해야 되겠죠, 그죠? 치환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가는 게 0으로 갈 때하고 마이너스 1로 갈 때가 다르잖아요. 0으로 갈 때하고 마이너스 1로 갈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해서 하는 건데, 모양을 보니까 0으로 가는 걸로 정리하든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걸로 정리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0으로 가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알았죠? 나중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극한은 0으로 가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3으로 가는 거든 5로 가는 거든 0으로 가는 걸 해주는 것이 수학의 그냥 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대체로 0으로 가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할 때 얘를 0으로 가는 걸로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x-1에다가 x 더하기 1이래요.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순간 t라고 하는 것은 0으로 가겠죠? 얘가 0이니까. 따라서 얘는 리미트 t라고 하는 것이 0으로 가는 걸로 바뀔 때 요게 t죠? ft예요. 이렇게 되죠? 다음에는 요거는 또 t죠?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죠? 요 값이 t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 요렇게 한번 해주고 요렇게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적에 얘는 마이너스 2t의 ft죠? 다음에는 이렇게 생기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근데 요거의 값이 2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57번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거고 0으로 가는 걸로 맞춰줍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면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원래 이론은 이렇게 푸는 건데 직관적으로 풀 때는 요 모양이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는 0분의 F0꼴은 2에 나가간다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죠?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F0으로 가는 거는 2에 나가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맞춰주면 얘는 x-1에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 여기가 x 더하기 1이죠. 다음에 f에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1로 보면 그냥 얘는 0이잖아요. 그죠? 아니, 아직 하지 말자. 여기가 x 더하기 1이죠?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요. 요렇게 해준 게 0으로 가고 f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거죠? 그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0으로 가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참고입니다. 알았지? 그냥 이거 수학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사인이라는 걸 그리잖아요. 사인이라는 걸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사인 이렇게 그렸어요? 사인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근데 실제로는 사인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게 간격이 길어요. 그렇게 생긴 사인을 그리는데 사인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겨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 삼각함수를 그리면 여기에 요 특정한 값이 있으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죠? 요 특정한 값이 있으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고 요 접선의 기울기들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0으로 이렇게 다가갈 적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얘가 이게 컴퓨터가 있잖아요. 자동 꺼짐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정확히 그렸나? 요 접선의 기울기가 1에 가까워요. 1이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데이터보다 0에서의 데이터 위주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요 값어치가 1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x가 0으로 갈 때를 기본 틀로 잡습니다. 그래서 0으로 갈 때가 더 중요한 값이에요. 데이터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나 2나 이런 거는 이게 문제를 조금 비교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0으로 가는 걸 많이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목적이 있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몇 번이죠? 82번인데 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유형 10번 있어요. 유형 10번에 58번부터 63번까지를 제가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꼭 나온다고. 맞죠? 이거 기억나요? 유형 10번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게 내용이 아주 좋은 거라서 이거 잘 기억해. 이거 잘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거야. 82번 하면 되겠죠? 82번 해봅시다. 82번. 자, 82번에 가봅시다요. 자, 요 함수는 요게 2차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로 갈 적에 요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일 거고, 그러면 여긴 0으로 가잖아. 요걸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fx를 주어졌으니 여기다 넣겠죠? 그러면 x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가 되고, x 지워지겠죠, 그죠? 약분해주고 나면 여기 x 더하기 a인데 0으로 가니까 a만 남아요.
얘가 3이에요. 맞죠? 네. 자, 근데 나중에 문제를 조금 어려운 걸 접하다 보면은 요걸 푸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 자, 여기 상수가 없죠? 네. 여기 같은 차수가 같아.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러면 요도 3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밑에 주어진 게 리미트 무한대잖아?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우리가 부정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이죠. 그죠? 이 4가지의 부정형이 나중에는 대부분 다 같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무한대로 갈 때 넣어주죠? 그러면 x에다가 fx 곱하니까 요건데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면 x 세제곱이잖아요. 요거의 최고차의 개수는 1입니다.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3x 제곱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에다가 fx니까 여기다 곱해봐야 얘는 2차잖아요. 요거 세제곱이네. 그 뒤에는 뭐 필요 없잖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니까. 요거 그래 보죠. 다 쓰지 않아도 답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된다. 네, 전부 다 쓰지 않아도. 네. 자, 다음은 이제 103부터 나가야 되죠, 그죠? 103부터 쭉 나가는데 요 시너지가 문제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몇 개를 한 거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네. 자, 103 유형 18번 가볼까요? 유형 18에 103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 하나씩 정도만 풀면 되겠 것 같아요. 써보고. 자, 그냥 요거 해봅시다. 얘는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죠. 근데 값이 나왔잖아요. 분모가 0이니까 얘가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그죠? 0분의 0꼴의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 거나 미분을 씁니다. 네. 그럼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해야 되잖아.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4분의 1이 나왔으니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a 더하기 b는 0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2-a네요.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에 분모는 x-2분의 분자는 루트 x-a에다가 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루트 2-a예요. 유리화해줘야죠. 네,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 0분의 0거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0분의 0거를 따로 많이 모아놓은 나누기 미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서 한 번 더 배우고. 유리화해주니까 분모 분자의 편대를 곱해죠.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에 분모는 여기가 x-2에다가 뒤에 오른쪽에 식이 써졌겠죠. 루트. 요거 위에 거 계산하시면 x-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됐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0분의 0꼴이 없어졌잖아.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분모가 여기다 플러스 된 거에다가 2 넣고 하면 2루트에 2-a이죠. 분의 1이죠. 얘가 4분의 1인가요?
계산하면 A값 나오겠죠? A값 나오면 B값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인데 그게 103번부터 109번까지가 다 루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많으니까 거기 108하고 109번 두 개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터프라고 돼 있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교과서에 그냥 루트가 있는 유형이 나와요. 유리화 하듯이 처리하는 경우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됐나요? 요렇게 요거 됐죠? 소준아 너 이게 된 거지? 이해된 거죠?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자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유형 19번 있어요. 유형 19번 유형 19번은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게 워낙 자주 나와. 그리고 다 유리화라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예 한번 그냥 여기 거의 다 했어요. 공식 있었죠? 공식 기억나나요? 뭐였죠? 2루트 A분의 B-B 다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리화하고 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저번에 했던 게 여기 있는데 알아두면 조금 낫다 뜻입니다. 이거 안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면 조금 계산할 때 덜 틀리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유형 20번 있어요. 유형 20번에 계산하는 몇 개를 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자 117번 갑시다. 117번 자 117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 117번은 여기 써 있어요. 요런 형의 문제는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 계수, 미분이라는 단어에 그거를 구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도 나오고 미분이라는 단어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파트가 돼요. 자주 나오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연습해두면 미분에서 배울 때 조금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이런 표현의 틀을 많이 유지시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풀 텐데 이걸 계산해봐라가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라는 거는 다항함수죠. 이 3차 함수. 요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1차, 2차, 3차는 미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되는 함수라는 뜻이야. 여기 3차 함수. 나중에 가면 여기에 연속함수라는 말이 써 있을 수 있어요. 연속함수는 그냥 연속 붙어있는 함수지 꼭 미분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옛날에 미분 배웠었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면 요거는 미분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뾰족점이 있으면 오른쪽에 우미분 계수의 값하고 왼쪽에 좌미분 계수의 값어치가 다르면 미분이 안 돼요. 여기 뾰족점이 있으면 요것도 우극한 자극한의 접선을 때 다르면 미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거에 3차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얘가 쓰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에요. 근데 극한값이 나왔어. 그럼 위에도 0이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다음에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극한값이 나오니까. 그런데 일단 f의 2는 0이라는 걸 알아요. f-1도 0이고 f2도 0이야. 이거는 나머지 정리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거니까 fx라고 하는 식을 임시로 3차를 쓸 수 있어요. 일단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음에는 x-2라는 인수도 갖고 있어야 돼. 3차니까 요 뒤에는 1차겠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고 있나? 없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두겠습니다. 이러면 3차. 됐죠? 다음 요 fx를 여기에다가 한번 넣고, 그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그 두 번 넣었잖아. 그러면 미지수 두 개를 구하면 되겠죠?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게 두 개니까 저기다 집어넣어서 찾아야 됩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지워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집니다. 그죠?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x-2하고 x-2가 지워져요. 나머지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2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돼요.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2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면 ab가 나오죠. 그 나온 ab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면 이제 간혹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3차 함수니까 아무 생각 없이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놓고 풀어야지 하는 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미지수를 4개를 구해야 되잖아. 잘못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는 게 좋게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적에 3차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답이 다 나와요. 근데 미지수가 많으면 계산하다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호해서 갑니다. 알았죠? 이렇게 만약에 내 친구가 이렇게 풀러 걔가 원론적으로 푸는 거야. 그게 원래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거로 느끼는 것 뿐이죠. 이렇게 풀어야지 시간이 줄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풀었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인수분해 생각이 안 납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게 돼 있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연습을 해가지고 요 표현을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117번부터 쭉 요거는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121번 있죠? 121번. 요런 문제도 의외로 출제율이 높아요. 121번. 자, 다음에는 저는 123번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123번. 자, 123번에 보면은 25년 10월 고2 평가원 나온 모의고사 16번이네요. 16번, 123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2차 함수 F하고 G가 있어요. 근데 F1이 0이라는 거는, 그죠?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라고 하는 거는 x 빼기 1을 가지고 있었다 뜻입니다. 2차니까 여기에는 이제 1차가 오겠죠. 맞죠?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f1이 0이니까 분모가 0이에요.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분모는 0으로 가고 얘는 f의 4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g의 1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도 0으로 가야겠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fx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에는 얘가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에 요 1차의 제곱이 들어갔을 거니까 그죠? 요 밑에 분모에는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면 요 위에 주어진 식에도 x 빼기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그 값이 0분의 0꼴이 돼서 어떤 값이 나오지 0이 나오지 않나. 0이 나오려면은 요 위에가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에 세제곱은 못해도 들어있어야 요거 지워져 가지고 여기 남아서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겠죠. 요 나온 값이 0이 되니까 분자에는 차수가 밑에 있는 차수에 0분의 0꼴이라 하더라도 0이 나왔을 때는 요 차수가 요거보다 하나 더 많아야 돼요. 그거 이상 있어야 되니까 요 분자에는 x 빼기 1이 3차는 최소 들어있어야 돼요. 알겠죠? 3차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내용은 요 정도야. 근데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에 ax 더하기 b라고 하자 이렇게. 이러면 좀 시간이 걸리나? 최고차의 계수가 1이네요. 그러면 x 빼기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fx가. 그러면 gx라고 하는 것도 1차죠, 그죠? 2차, 최고차의 계수 1이 2차. x제곱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3차가 일단 있으려면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이든 여기든 간에 하나는 x 빼기 1이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1은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x 빼기 1, x 빼기 1 해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x 빼기 1.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x 빼기 여기는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1차니까. 그리고 넣읍시다요. 자, 그러면 리미트. 나는 m하고 n 구하면 되죠?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얘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의 제곱에다가 x-n의 제곱이겠고 x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3-n이고 그죠? 그 다음에 gx는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n이 됐죠. 그죠?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0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거 하나 지워지면은 여기 x 빼기 1 하나 남죠. 그거 집어넣으면 또 0이죠. 그러니까 요게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x 빼기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얼마가 되냐면 3-n이라고 하는 것이 빼기 1이 돼가지고 n이라는 건 4가 되고 얘가 또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얘가 x 빼기 1에 n은 4니까 x 빼기 4죠. 그럼 얘는 x 빼기 1에 요거는 1이니까 x 빼기 1이 돼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거에 5하고 5 집어넣으면 되나요? 5하고 5 집어넣으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이게 얼마야? 4네요. 그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 4, 16인가요? 답은 20입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냐? 자, 이게 언제 거죠? 이게 25년도 10월달 고2 16번이면 난이도가 한 중간상 정도 됩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됐니? 여기 정리 하나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많이 쓰일 거야. 고난도에 가면 좀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분모가 x 빼기 1의 만약에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 위에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값이 있어. 뭐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얘가 나오니까 이 분자에는 최소 x 빼기 1의 제곱은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약분되고 나머지에다가 넣어서 3이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죠? 이게 값이 여기 3이 될 때, 그지? 이게 숫자로 나올 때.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분모가 x 빼기 1의 제곱이면 여기가 0이 나올 때가 있어요. 0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0분의 0꼴이 돼서 약값이 있었으니까 일단 약분이 됐는데 x 빼기 1의 제곱이 나오면 지워져서 어떤 값이 나와야 돼. 0이 나오려면 한 번 더 있어야 돼, x 빼기 1이. 그러니까 이 분자에는 3승이 되든 4승이 되든 자기가 요거보다 한 차수가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머시기가 나오는 꼴이 돼야 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로 갈 적에 여기가 숫자로 돼 있으면 같은 차수면 되고 여기가 0으로 갈 적에 0이 나오면요 요거보다 한 차수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한 차수가 많아야 돼. 이거 잘 나옵니다. 알았죠? 한 차수가 많아야 돼 이거. 한 차 이거 같아야 되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래서 0이 되니까 당연한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나왔을 때는 같은 차수고 0이 나왔을 때는 한 차수 높을 거예요.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이거였네 라고 푸는 거하고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3번은 25년이니까 작년 거잖아요. 여기 학교 시험에 극한 들어갔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100 여기 한 두 개 풀어볼까요? 118, 119 두 개 정도 풀어봐 줄까요? 그러면 다항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f를 구하래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그럼 얘가 나왔다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것에 분자는 fx예요. 얘가 2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이 있을 때는 차수가 같아야죠? 개수가 답입니다. 근데 여기가 1이니까 그죠? 요 위에는 2x제곱 어쩌고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무한대를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식의 차수하고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차하게 차수하고 개수를 알고 몇 차인지 알고 개수가 얼마인지 알고 그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적에 2로 갈 적에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죠. 이거 마이너스 2 맞지? 작아서 이제 큰일 났네. x제곱 빼기 4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2죠. 이거분의 fx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되어 있냐면은 2분의 3입니다. 여기서 이제 fx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제 fx는 알아냈어. 왜냐하면 차수하고 개수를 알으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걸 여기다 넣을 건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잖아요. 0꼴. 그럼 얘가 f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0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될 거예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적에 요건 이제 마이너스 4니까 내가 숫자로 씁시다. x 더하기 2에다가 요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 fx라는 식은 2는 알았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얘가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2는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뭐 몰라. 쓰면 되지 뭐. x 빼기 n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 값이에요. 이거의 값이 2분의 3인가요? 이거 지워지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n이라는 것은 1입니다. 따라서 fx라는 걸 찾았죠. 2에다가 x 더하기 2가 있었고 x 마이너스 1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도 뻔하잖아.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니네 배웠니? 예스. 0분의 6을 알지 않니? 예스. 야 이렇게 될 거니까 풀어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좋아합니다 이거. 부정형 4개 중에 2개를 섞었는데 그럼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출제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흔한형이니까 조금 요새 문제를 바꿔서 내요. 그 바꿔서 내는 것이 어디냐면은 132번으로 하겠습니다. 바꿔서 내는 것이 132번 거죠. 자, 132번에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내냐면 다음처럼 바꿔냅니다.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옛날에 여기다 써야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x제곱 더하기 x 다음에 x의 세제곱에 f의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5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얘 이렇게 모양을 바꾸네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변형해서 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치면 되는데 그걸 고치는 걸 이제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계산상의 문제니까. 자, x가 0의 우극한으로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x를 t분의 1로 치환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x를 t분의 1로 치환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t는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t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그림은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은 잘못했다. 여기가 x입니다. 여기가 t예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면 x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t가 무한대로 바뀌어요. 알았죠? 만약에 x가 0의 좌극한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래프적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알았죠? 근데 나중에 연습하면 이거는 뭐 t로 바꾸면은 그냥 t가 무한대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0의 좌극한으로 내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온 적이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되지만 이런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 뜻이야.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t죠? 그럼 얘가 t니까 ft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1에 이건 t3승분의 1이네요. 그죠? 얘는 t3승분의 1이죠. 그죠? 제곱이죠. 미안. 그 다음에 더하기 nt분의 1이죠? 분모 문장에 t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요거 곱하면 t제곱에다가 요거 t죠? 요거 곱하면 ft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또 틀렸네요. 3승이죠? 그럼 분모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여기가 2차. 그러니까 요게 2차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5죠.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5인 2차. 이렇게 되겠죠. 하고 이제 그 다음을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주니까 풀더라고요. 저렇게 줬더니 잘 풀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요렇게 살짝.
이렇게 이것도 잘 풀어. 아씨 이렇겠네. 그럼 좀 못 풀더라 이거.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변천사가 있어. 원래 저거 냈다가 이거 조금 와서 현재 이 정도까지 바뀌었어요. 알았죠? 네. 만약에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이 이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러면 또 이거를 s가 무한대로 또 치환해야죠. 근데 이렇게 내는 선생님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 수학이 아니야. 그렇지 않냐? 본질을 벗어나니까 너무 너저분하게 가잖아요. 그거 좋아 안 합니다. 알았죠? 알겠나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해서 내는 선생님은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을 가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별거 사립이냐 공립이냐? 여러분 학교가 사립은 그럴 수가 있어요. 청학이나 이런 데는 살짝 그런데 여러분 알았죠? 네, 수학의 큰 틀을 벗어나서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32번만 그렇고 131번이 치환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그래서 127번하고 131번하고 두 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답을 낼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0이 아니야. 여기는 그냥 4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건 4라고 그냥 쓰시면 돼. 알았죠? 요거만 0꼴이니까 요건 4예요. 4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냐면 12죠. 12?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왼쪽을 처리할 건데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적에는 이 x를 t분의 1이라고 쓰면은 t분의 1이라고 하는 그림은 무리함수잖아요. 그러면 무리함수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배웠어요. 그죠? 요건 알고 있지? 기본형이니까. 근데 x가 0의 우극한이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은 이렇게 가잖아요. 커져가죠. 그죠? 그러니까 x를 t분의 1로 치환하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알려주지. x분의 1이잖니. 그럼 얘가 t죠? ft예요. 다음에 이거는 t분의 1의 제곱이니까 t제곱분의 1이죠. t제곱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 2차예요.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f는 2차고 차계 개수는 2죠. 여기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ft라고 하는 것이 2t제곱 어떻게 나갈 거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땅따라땅땅 이렇게 여기다 넣을 거죠. 그런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도 2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f2가 0이에요. f2가 0이라는 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인수정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f라고 하는 거에는 2는 나와야 되고 x 빼기 2가 들어있다 없다? 있다리. 그 다음엔 1차일 거니까 x 빼기 a를 쓰든 b를 쓰든 그냥 더하기 a 쓰든 빼기 a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 약분되죠? 요렇게 하면은 12에다가 2로 나니까 6되죠. 6. 이쪽은 6이에요. 근데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지워졌고 여기다 2 넣죠. 요거 2 지워져서 6 된 거예요. 그죠?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6이에요. 그럼 a는 얼마예요? 4죠. 따라서 fx라고 하는 것은 2배의 x-2는 있었고 얘가 4니까 x 더하기 4였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알겠지만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노수는 게 많아요.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틀리서 계산하다 실수를 자꾸 해.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진 걸 가지고 식을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오후에 베이도록 해야 돼. 알았죠?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건 참고로 기억하셔야 돼. 자꾸 내가 요걸 이런 식으로 고쳐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기 전까지는 잘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AX 더하기 B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혹시 제가 문제 풀다가 3차야
근데 나도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놓고 하려고 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알았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써놓고 보는 습관이 들어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깔끔하고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요거 배수관계는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그거까지 했네. 뭐 설명합시다요. 자, 요거를 샌드위치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극한을 구하는 값어치가 지금까지 계산하는 건 이제 기본 틀에서 이렇게 바뀐 건데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 네 가지가 기본인데 하다 보면 그 네 개밖에 없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값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뭘 찾아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적에 라고 합시다. 어디로 갈 적에 무한대라고 할까요? fx라는 극한값이 얘를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저희 값이. 근데 저게 부정형이든 뭐든 자기가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데 있는 거는 거 알았어. 근데 값을 구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 fx라고 하는 것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값, 요거보다 조금 큰 값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왜 주냐? 우리 능력으로는 이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줘요. 그게 주면은 요 값어치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일 거잖아.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이는데 요 주어진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라는 것이 제한하다. 어디에 다가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없던 등호도 생깁니다. 없던 등호도 알았죠? 극한을 붙이면 등호가 없었어도 등호가 자동 붙어요. 다가갈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이 3으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도 3으로 가는 걸 알았어. 아니 그 뭐야? 당연히 얘도 3으로 가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낑낑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냥 샌드위치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주는 이유가 이거하고 이거를 찾는 게 우리 능력으로 야 이거를 구하는데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큰 값인데 극한값이 3으로 가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3으로 가고 여기가 5로 갔어. 그럼 이 사이에 극한값이 뭔지 몰라 나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주어지는 거를 출제자가 어떤 의도적으로 내립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준 걸 가지고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니까 그냥 리미트만 붙이면 돼. 문제 하나 합시다. 135번 갈까요?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 가지고 x 더하기 3분의 분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 3x제곱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 fx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2x 더하기 1에 6x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적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분의 fx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이거를 구할 건데 그러면 얘를 줬으니까 이걸 찾아야죠. x로 나눠야겠죠? 그럼 여기다 x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x로 나눠주죠? 여기다가도 x를 나눠줘요. 선생님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부등호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안 바꿔도 되죠? 왜? x가 당연히 양수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건 양수로 가는 거잖아. 그죠? 이거 부등호 안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여기도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여기도 x가 무한대로 갈 적에를 붙이면 없던 등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극한은 다가가는 거니까 등호 생깁니다. 그리고 계산하니까 여기 x제곱이죠? 요거 3이 나와요. 그죠? 얘도 여기가 2x에다가 6x 제곱이니까 이게 3이 나와요. 그죠? 아니 3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이게 3밖에 더 있니? 이렇게 알았죠? 근데 우리 능력으로 요 fx가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법은 부정형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극한값을 찾아내는 특수한 경우에 이런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런 구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거까지만 알면 돼 라고 나와요. 알았죠? 샌드위치법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은 합성함수 이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 피거드가 제시한 방법인데 그게 50년대에 알려졌어요. 수학에서 50년대면 있잖아요. 진짜 엊그저께 어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극한은 지금도 많이 해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어려운 건 없고 학교 시험에도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다음은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형식 거기 유형 23번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진위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번부터 거기가 10번까지가 있어요. 요거 정도를 하면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 참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2번에 참이죠. 그 다음에 4번에도 참이죠. 5번에도 참이죠. 그 다음에 10번에는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참인 게 지금 3개 있잖아요. 그 3개만이라도 정확히 알면 참인 거 3개를 정확히 알았어. 그 나머지는 일단 틀렸다고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참거짓을 논할 때 그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 잘 안 나옵니다. 애석하게도.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나왔다가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잘 안 나오는데 혹시 학교에서 내면 그냥 푸는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46, 147, 148, 149, 151번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문제가 있는데 이 6문제 정도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참거짓 문제가 혹시 나오면 6개 정도만 푸시면 보통 여기서 대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 푸는 것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거를 하는데 너 저 50분에 간다고 그랬죠? 예. 50분에 가면 잠깐 쉬십시오. 5분. 여기서 너무 조용해. 보통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 되는 해가 이제 2년 남았나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잖아. 내년, 그죠? 올해는 내년이잖아요. 2년. 근데 요새는 대학생이 돼도 옛날 같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좀 여유롭게 다녔었는데 요새는 학교 잔디밭에서 누워서 소주 같은 거 못 마신다던데. 요새는 그렇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잔디밭에 잔디밭에 못 들어갔는데 옛날에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고 놀고 술 마시고 포지도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할 건데 제가 그거를 하나를 설명합니다. 제가 146번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를 이제 해줄 겁니다. 그거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건데 146번 합시다. P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두 함수 fg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이 맞냐? 물어볼 거야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 더하기 gx하고 이거의 값어치가 존재합니다. 있어요. 이런 말이죠.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을 적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라는 것도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맞을까? 맞으면 참, 아닌 것 같으면 거짓이라고 해야죠. 아닌 것 같으면 이건 맞을까요? 하준아 맞겠냐? 왜 안 맞죠? 네. 아, GX가 0. 맞습니다. 이게 뭐가 하냐? 맞아. 자, 맞습니다. 자, 이게 왜 맞냐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이거의 값이 있으려면은 요 주어진 있다는 걸 잘 버무려 가지고 이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얘가 되는지를 찾을 수 있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리미트 gx가 되려면 이거에서 저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f 더하기 g 한 거에서 f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 있어. 얘도 있어. 있는 거에서 있는 거 빼잖아. 맞죠? 있는 거고 있는 거. 유한에서는 사칙분산이 돼. 있는 거에서 있는 거 빼주면 얘가 있겠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보통 덧셈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각각이 다 수렴해요.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게 있다고 하면은 요 각각이 전부 다 값이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산이 되니까. 기억은 됐어요? 알았죠? 혹시 기억이 나오면 틀리면 안 돼. 기억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요걸 잘 버무려서 이게 된다는 거죠. 기억은 참이에요. 니은을 합니다. 리미트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분의 gx라고 하는 것이 얘가 존재해 있어. 그랬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맞을까 틀릴까 상원아. 맞아요. 왜? 맞습니다. 왜 맞습냐면 잘 보세요. 요 주어진 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주어진 걸 버무려서 얘를 찾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가 되려면 f에다가 곱하기 f분의 g를 하면 g가 됐죠. 이거 두 개를 곱한다면 g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g가 나오는데 이거 있대. 얘도 있대. 있는 거하고 있는 거를 곱하면 있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디귿에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가 있고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분의 fx가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나? 그죠? 이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윤아
있겠니? 왜 아닐까요? 이거는 이거 두 개를 버무려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g분의 f에다가 f 이렇게 있으면 g 되죠. 맞죠? 그러면 얘가 있어. 얘도 있어. 있는 거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왜냐면 얘가 0으로 가는 거라면 없죠. 맞잖아요. 얘가 있는데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얘가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0으로 가는 얘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 잘 봐요. 여기에 있는 게 G가 여기 있죠? 여기 분모에 있죠? 분모.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게 있으면 분모에 있죠? G가 여기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는 거는 존재할 수 있느냐? 몰라 입니다. 그러니까 몰라. 안 돼요. 알았어요? 여기 분모에 있으면 안 돼. 분자에 있어? 그건 돼. 그러니까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죠? 그거 외우면 되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분모에 있는지 분자에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6번에는 디귿이 안 됩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서 150번을 하나 더 합시다. 분모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몰라 그랬어요. 분모에 있는 건 안 돼. 분자에 있는 건 되고. 자, 150번 갑시다. 요거를 조금 빨리 할까요? 150번. 자, 다음 fg에 대해서 기억. 리미트 fx라고 하는 것에 제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f는 존재하느냐?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틀렸다고 봐야죠. 왜냐? 항상 수학은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는 거는 되지만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제곱을 쪼개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잖아. 이게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요 F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 F가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1이 되잖니.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구나. 다음에 니은. 리미트 F가 존재하고 리미트 F에서 G를 뺀 게 존재하면 G 존재하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덧셈 뺄셈이 나오면 무조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은은 보나마나 맞아요. 디귿으로 갈까요? 디귿. 리미트 G분의 F가 존재하고 리미트 G가 존재하면은 리미트 F는 존재하냐? 그러면 이 F가 분모에 없죠? 분모에 있으면 모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있잖아. 존재. 오케이. 맞아요. 리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F하고 G가 커. G가 더 큰 함수야. 그리고 리미트 GX의 값이 존재하면은 리미트 FX의 값도 존재하느냐? 맞냐? 이게 있으면 이것도 있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다라고 하시는 분이 요거 맞다라고 생각한 이거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 안 됩니다. 알았죠? G라는 게 더 크고 G가 F보다 G가 값이 있어. 그럼 F도 있냐? 이거 말 못해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가 G야. G가 점점 어디로 다가가. 그죠? 근데 F가 요 밑에 있으면서 F가 요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갔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없잖아. 그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요게 F가 요 밑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다가가. 얘가 잘 내려가면 값이 없을 수 있지. 이게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겠죠? 맞는 것처럼 보여요.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거를 깊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하다 보면 4개 중에 2개는 겹쳐.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고민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를 잠깐 고개를 풀어주실까요? 세 번째,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수직이면서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다음에는 네 번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별표입니다. 한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 x2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씁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꼭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5번, 원의 AB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는 r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정도는 풀다 보면은 도형에서는 거의 끝나지 않고 나온다. 그러니까 외워두셔라. 알았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적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건 중학교 때 한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이게 중2 때인 건가? 중2 때 했을 거야.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만약에 고2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자, 다음에 이게 직각이죠. 근데 여기다가 수직을 이렇게 내려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 여기에 두 번째 삼각형하고 맨 바깥쪽에 세 번째 삼각형 세 개가 모두 닮음이에요. 알았죠?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닮은 비가 존재하거든요. 맞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직각삼각형이 세 개가 있어요. 닮음이에요. 저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타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원래 이 직각삼각형을 중학교 때 배울 때 공식이 4개 정도, 3개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4개가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데 그 4개지만 아주 잘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소공식이에요. 들어봤냐? 어? 소공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소공식은 뭐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돼요. 알았어요? 외워두시면 돼요. 자, 소공식. 이거 모르는 애가 없을 텐데.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 이건 뭐냐?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예요. 알았어요? 저 두 개가 직각에 직각이 나왔을 때는 제일 많이 씁니다. 알았죠?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말고도 여러분이 외워서 한 게 4개 정도 있을 텐데 4개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좋은데 모르면 2개라도 알아야 되죠. 자, 요거는 문제에서 나오면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중학교 도형 중에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152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림처럼 생겼는데 뭘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OA, PH네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OA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PH 요걸 구하라가 문제예요. 식을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저걸 이제 찾을 겁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도형은 몇 번 풀잖아요. 풀 때마다가 풀이가 좋아집니다.
나중에 겪게 돼요. 이걸 한 번 풀 때, 두 번 풀 때, 세 번 풀 때가 풀이가 훨씬 좋아져. 이건 자꾸 접근해야 돼. 자, 여기에 B예요.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0인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가 5점. 요점이 얼마냐면 P예요. 여기다 수직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H예요. PH 요거의 길이를 구해서 여기다 넣고 다음에는 A가 0,T죠. 요점이 0,T. 네, 요 길이가 T예요. 5의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T죠. 5의 1은 집어넣었어요. T. 나는 내가 구할 게 PH 요걸로 구하면 되죠? 맞죠? 요걸 구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 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죠? 요걸 어떻게 잘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고1 때 수학적인 지식, 중학교 때 거를 통틀어서 해보니까 먼저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직선을. 왜냐면 요거 지나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직선은 기울기는 1분의 t니까 기울기는 t고 요 점을 지나니까 요 노란색의 직선은 y는 기울기는 t고 y절편도 t인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 원이라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구할 요 값은 y값이잖아요. 그죠? 요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에 요 y값이 답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y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y값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 y값을 찾을 거니까 x를 해서 여기다 넣어야죠. y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은 x는 어떻게 되냐면 y-t를 t로 나눈 것이 x값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t분의 y-t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는 것의 y값이죠. 여기가 t제곱이니까 양쪽에 t제곱을 곱해주면 y-t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의 y는 여기가 t제곱이고 요거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ty에다가 t제곱이 되죠? 얘가 지워져요. 그러면 요거 묶으면 1 더하기 t의 제곱의 y가 되겠고요. 뭐야? 아, 그죠? 미쳤네요. 다시. 요 y제곱하고 요거 묶죠? 요거하고 요거 묶으면 1 더하기 t의 제곱의 y가 되겠고 y제곱이 되죠. 이거 제곱 빨리 말을 해주지. y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y니까 2ty죠. 그러면 y값은 0은 아니니까 1 더하기 t제곱분의 2t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 값이잖아요. 1 더하기 t제곱분의 2t. 그럼 요거 만나면 2t제곱. 여기 2차, 여기 2차. 답은 2. 됐나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죠. 원하고 연립하는 거잖아요. 연립해서 처리해 주는데 어차피 문자가 있으니까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않도록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선생님 x값 구해서 y값 구하면 안 돼요? 되죠? 보통 y값 바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잘 해석한 다음에 푸는 게 조금 풀이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152번 이렇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두 개 연립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었을 때 자꾸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걸 하냐면 156번 해볼까요? 156번. 요 원 하나 있으니까 2차 함수도 해봅시다요. 156번 문제를 차분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x제곱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구한 거를 ft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뭐야? 넓이야? OPQ의 넓이를 ft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QPR라는 거하고 Y축하구의 교점의 좌표를 보기를 GT라고 했어. 그걸 또 구하나 이거네. 그래서 그 식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내가 할 거는 2배의 넓이 구하고 더하기 1한 다음에 t배의 gt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빼기 t를 해줘라가 문제네, 그죠? 그럼 그림 보고 하나씩 찾아주는 거죠. x축, y축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오고 p라는 게 여기 있어요. 요게 t, t제곱이에요. 그죠? q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q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2t, 4t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넓이를 구해야죠. 그죠? 맞아요? 저 넓이를 먼저 구하는 게 하나예요. 그죠? 넓이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 값 있죠? 요 값을 G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GT죠? 요 값을 구하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하면 되지. 맞죠? 근데 나는 요 값을 구하는 게 조금, 이게 먼저, 이걸 구하는 게 넓이 구하는 것보다 요 값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요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요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맞죠? 요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요 길이가 정해지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요 넓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g를. 그죠? 그럼 g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을 연결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y절편이잖아요. 그죠?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면 돼. 그러면 고1 때 배웠던 기억을 최대한 짱구를 굴려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2-x1에 y2-y는 x-x1 더하기 y1이죠. y는 기울기부터 구하죠. x값의 차 3t, y값의 차 마이너스 3t 제곱이죠. 요거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t예요. x 마이너스 요점 둡시다. t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은 y 값이니까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요거 곱하면 t제곱 t제곱이니까 2t 제곱이라는 걸 알았어요. 맞죠? gt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죠. 요거 2t 제곱이야. 넓이만 구하면 끝나잖아요.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삼각형 빼주고 요 삼각형 빼줘도 이 넓이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2t 제곱에다가 여기가 2t 제곱이니까 높이, 요게 높이죠? 요 길이가 2t죠. 요 넓이는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요게 높이죠. 그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t 세제곱인가요? 요게 더하면 되니까
계산해서 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줍니다. 어렵나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았죠? 한 번째 푼다 보자마자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식도 세우고 정리하고 1학년 때 공식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찾아가면서 하고 하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아주 많이. 네, 안 해서 그래 사실은. 좀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시너지에는 문제가 좀 되니까 교과서에 하나나 두 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고 교과서 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안 돼. 여기 더 해야 돼. 깜짝 놀랐네. 조금만 기다려. 자, 다음. 자, 한 장을 넘겨줘요. 두 개만 더 합시다, 그러면. 알았죠? 두 개만. 그러면 거기서 고르자. 160, 161, 162, 163. 요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이거 25 중에서. 몇 번 할까? 100에? 100? 제일 쉬워 보이는 거?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딱 봐도. 163번 합시다. 163번. 어제보다는 그 시간 좀 깔끔하네. 어제는 좀 작정해서 써서. 옛날에 내가 여기다 칠판에 내가 축구공 그린 적 있었거든. 축구공.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학생 둘이서 촬영을 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 163번 합시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이 있어요. 여기 위에 점이 있어. 그 점을 지나고 수직으로 생긴 직선이 있어. 그게 만난 점이 A야. 그래서 뭘 구하라냐면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OA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OP의 길이를 구해서 빼라 이 말이에요. 그럼 O의 길이하고 OP의 길이만 구하면 내가 할 일은 끝나겠지, 그지?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X축, Y축에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얘가 T, T 제곱이라고 주었을 거야, 그죠? O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그지? 요거의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가지고 요 만난 값이 A예요. 그러면 OA의 요 길이 구하고, 그지? 요 길이 구하고, 그지? 근데 요 길이는 구했어, 그지? 두 점 사이 거리니까 0,0에서 거리니까 여기서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이니까 OP의 길이는 루트. 요건 구했어요. OP의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 해주니까 T의 4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에요. 그럼 나는 OA의 길이 요것만 구하면 내가 이거 끝나는 거죠? 맞죠? 두세 개밖에 안 구해. 자, 그럼 구할 겁니다. 구하려면은 요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이 직선의 y를 편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요 길이 구했으니까 피타 요 길이를 알면 되는데 그래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길이 구하는 것보다 요 점을 구하면 더 쉽죠. 그 좌표가 좋은 점은 그거야.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도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좌표가 조금 더 빠릅니다. 좌표를 그래서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 여기 좌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데카르트가 좌표 만들었죠? 그 좌표가 생기면서 좀 빨라졌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좌표에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도형 같은 옛날에 플라톤이냐? 그 사람은 이 수학이라고 하는 기하를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 도형으로 풀었어. 근데 도형으로 풀다 보니까 단점이 나는 아는데 남한테 설명을 못해. 그 데카르트가 좌표를 만들었어. 남한테 설명이 좋아. 단점이 하나 있어. 뭐가 많아지. 단점이 처음에 기초에 쌓일 게 많아지는 거죠. 자, 요거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t죠.
그럼 요직선의 기울기는 t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t분의 1. 왜냐하면 곱하면 수직이 되니까. 다음에 요점을 지나죠? 따라서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인데 얘는 y절편이니까 x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는 1이에요. 따라서 t제곱 더하기 1이죠. 그죠? 여기다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유리화하면 되지? 유리화하면 됩니다. 유리하면 맞냐? 맞죠? 유리화해서 답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164번부터 169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정답. 164. 자, 그리고 여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은 179번 있죠? 179번. 179하고 180이 학교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네. 179를 특히 잘 냅니다. 179. 왜? 이거 설명 듣고 가잖아? 시험에 나와. 못 풀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예요. 164번. 지금 하도 나는 오늘 토요일이라 애들이 원한다면 원한다면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왔었거든요. 원한다면 더 해야지.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은 아니지만 몸이 벌써 나가고 있는 여기 건물을 하고 나갑시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루트 2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무리함수네. 그거하고 x는 t라고 하는 게 지나가가지고 만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어. 또 그림처럼 r이 있어. 그래가지고 리미트 t가 0에 리미트 t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0의 우극한 QR의 PR을 구하라. QR의 값에다가 PR의 값을 구해서 계산해요. 구하기만 하면 되지. 두 개만. 그러면 식을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Y축에 그 무리함수가 루트 2X 더하기는요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지나가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평선이 거지고 여기에 t 값이 있어요. 그 만나는 값이 여기는 p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q예요. 그러면 qr분의 요거는 t잖아요. 그죠? pr 요거 구하면 되죠? 요거는 되게 쉽네. 요 값이 얼마냐면은 루트 2t 아주 쉬우네? 이거에서 2를 빼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2t 더하기 1 빼기 1이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적에 0분의 0꼴이에요. 이거 유리화해야죠. 이건 거저 이거 괜히 너무 쉬운 거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조금 쉬웠던 것 같고, 자, 그 169번에 보면은 23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이죠. 고3 모의평가면 고2 수준으로 말하면 19번 정도 수준에 해당돼요. 그래서 나옵니다. 이렇게. 알죠? 이게 근데 틀리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애들은 맞춰 이렇게 내는 거야. 169번. 한 번은 넘어가야 되거든. 도형 문제가. 169번 이런 것처럼 된 게 있는데
다음에 해와서 질문하겠죠? 월수분 이게 끝났다. 여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까지. 월수분도 조용해. 여러분도 조용하지만 월수분도 조용해. 도대체 이게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답 없어가지고 그냥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